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2020 미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하루 동안 경합주인 미시간과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를 돌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 대선 승패를 가늠할 경합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무려 15시간이 넘는 강행군을 시작했고 마지막 플로리다에서 연속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에서 4년더를 외치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대신 자신을 찍어달라고 호소했고 특히 바이든이 이기면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논리로 자신의 임기 4년 경제 지적을 과시하며 투표를 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을 찾을 계획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미시간도 재차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증 속에 좌절감을 토로하면서 대선 이후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전염병연구소 소장을 해임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에서의 선거 유세에서 대선 이후에는 코로나19가 미국의 뉴스에서 덜 등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군중들을 향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앞서 선거일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인기 있고 존경받는 파우치 소장의 해임으로 정치적 역풍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957만 5,872명, 누적 사망자는 23만 6,50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최대 격전지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맹변안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어제 이틀에 걸친 펜실베니아 집중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와 함께 대선 캠페인 마지막 날을 이곳에서 보낼 예정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어제 필라델피아에서 개최한 드라이브인 유세에서 이틀 뒤면 우리는 온 나라의 중후의 불씨를 부채질한 대통령을 끝낼 수 있다며 진실은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우선 도널드 트럼프를 이겨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가 바이러스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개표에 앞서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조기에 승리 선언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트럼프가 선거를 훔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일인 11월 3일 밤 자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면 개표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승리를 선언하겠다고 측근들에게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텍사스주 대법원은 어제 공화당이 휴스턴 지역의 드라이브-스루 투표소를 통해 투표가 이루어진 약 12만 7천 표의 투표지를 무효로 처리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 대법원의 전원 공화당원인 판사들은 공화당 선거운동원들과 후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이 없이 이를 기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해리스 카운티의 투표지를 폐기 처분하려는 소송은 오늘 열리는 연방지방법원의 긴급 청문회에서 아직 재판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펜실베니아주 우편투표와 부재자 투표의 개표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며칠 동안 선거일 이후 도착하는 우편투표에 대한 개표를 막지 않는다고 대법원을 거듭 공격해왔습니다. 터키와 그리스 사이 에게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숨진 사람이 사흘째인 오늘 현재 75명으로 늘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터키 재난위기관리청은 지난달 30일 발생한 규모 7.0의 강진으로 서부 이즈미르주에서 확인된 사망자가 현재 7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961명이며 이 중 22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재난위기관리청이 덧붙였습니다. 지진 발생 당일 그리스 사모스 섬에서도 10대 2명이 숨져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최소 75명입니다. 시카고와 서버브 지역의 많은 유권자가 지역적으로 전국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총선을 앞두고 어제에도 분주히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어제 조기 투표에 참여한 일부 유권자들은 그들이 투표에 참여한 것은 백악관을 향한 경쟁이며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민주당 전 부통령이 앞으로 4년 동안 오벌 오피스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표자들은 또한 자신들의 의무를 일찍 마치게 된 데 안도감을 나타내며 내일 밤 선거 결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체국이 집계 시간에 맞춰 투표용지를 배달할지 의문을 나타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일리노이주 1일 신규 확진자 6,980명, 사망자는 35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는 42만 3,539명, 누적 사망자 수는 1,07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일 테스트 건수는 78,458건, 확진율은 8%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당국자는 어제 일리노이의 11개 지역 모두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감에 따라 수요일부터 더 엄격한 제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바나 박사와 애리조나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문화연구센터의 새로운 설문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보다 2020년 선거에서 더 많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가족연구위원회가 의뢰한 설문은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적인 기독교인 핵심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룹은 2016년 선거에 약 91%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그중 93%가 트럼프에게 투표했으나 2020년에는 96%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가 2016년 힐러리 클린턴에 맞서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트럼프에게 투표하기를 꺼렸지만 클린턴의 정책 때문에 클린턴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그의 첫 임기 성과에 비추어 더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쟁점은 낙태 52%, 종교의 자유 43%, 연방법관 임명 43%, 법과 질서 26%, 경제 24%, 정책 등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52도, 밤 최저 35도. 대선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은 60도대로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64도, 밤 최저 48도. 수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낮 최고 66도, 밤 최저 51도. 목요일 대체로 맑겠고 일부 구름 많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65도, 밤 최저 48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상준이었습니다.